네, 안녕하세요. 박승희입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8회 마지막 해설 영상을 올릴 건데요. 지금 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영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어서 오늘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들 중에서 굳이 해설이 필요 없이 문제하고 답만 봐도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들 중에서 혹시 제가 해설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해드리고,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면 또 이런 식으로 답안을 좀 작성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고 단 며칠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거. 기본 계산 문제 많이 푸셔야죠. 계산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 특히 기본에 대한 이론 부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는 1과목과 2과목을 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 매일 이제 1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본인이 정리해놨던 요약집 있다고 하면 본인이 만들어 놓은 요약집, 아니면 제가 제공해드렸던 요약집을 공부하셔도 되시고, 혹시라도 그 두꺼운 이론서를 보지 못하셨던 분은 제가 지난주까지는 그런 기본 이론서를 1회독 정도 하셨으면 좋은데, 지금은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요약되어 있는 거 위주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계산 문제는 이제 오늘부터 해서는 계산 문제를 7문제를 꼭 푸셔야 되세요. 그래서 1과목 관련돼서는 보험 가입 금액, 이제 오늘 모의고사 설명드리면서도 그 말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간단한 보험금 구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최소 2문제가 나올 거예요. 최소 2문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매일 한 문제 정도씩은 풀어보겠다,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정도씩 풀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과목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파트를 나눠드릴게요. 적과전, 착과 감소 부분과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루에 이걸 다 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루에 착과감소보험금 풀었으면 그 다음날은 과실손해보험금, 그 다음날은 착과감소보험금, 그 다음날은 과실손해보험금,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종합과수, 호복자 있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과실손해하는 4가지 품목 있잖아요. 이 부분들도 역시나 하루는 내가 포도, 하루는 뭐 오디, 하루는 복분자, 또 하루는 또 뭐였죠? 무슨 뭐 감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기간에 다른 품목들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내가 직접 작성을 해보라는 거. 직접 작성. 나머지 시간에는 눈으로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에는 논작물, 그다음에 밭작물에는 수확감소도 있고 인삼도 있고 생산비도 있잖아요. 이걸 잘 안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논작물, 하루는 밭작물, 이런 식으로 푸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되는 이제 시설과 가축의 파트가 있으면 하루 시설, 하루 가축,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최소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매일 풀어야 되는 거는 1과목 3문제, 2과목 4문제, 최소한 7문제는 직접 작성하고 직접 계산기를 눌러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떤 걸로 할 건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계산 문제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산 문제를 풀 거냐면, 기출 문제에 나왔던 계산 문제, 그다음에 모의고사에 나와 있던 계산 문제들 중에서 보험 가입금액 관련된 거, 보험료 관련된 거, 보험금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에서 관련된 이런 것들을 찾으셔서 제가 프리 해설되어 있는 부분들 그거 참고하셔서 그 문제를 꼭 푸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론에 대한 부분이 뭐 50에서 60%를 보셔야 될 거고 40에서 50%를 문제를 푸실 건데, 충분히 그럼 7문제를 푸는데 뭐 1시간 반이 걸렸다라고 하면 나머지에 대한 이러한 계산과 관련된 문제들은 눈으로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셔야 돼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내가 하루에 기출문제 1, 2회, 모의고사 1, 2회 같이 보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산 문제 쪽을 이쪽에 통달하실 거고, 당연히 이론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하루 6시간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3시간, 이쪽에 3시간, 뭐 내가 8시간 공부한다라고 하면 4시간, 4시간 안본을 하시면서 끝까지 가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 아침에 이제 일찍 시험을 봐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일찍 잠에 드셔야 돼요. 뭐, 내가 보통 10시에 잠들었다, 그럼 9시, 내가 뭐, 한 11시 잠들었다, 라고 하면 10시, 평소보다 또 한두 시간 일찍 좀 누우셔도 사실 이제 잠이 쉽게 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당일날은 내가 긴장을 했다고 혹시라도 뭐 청심환 같은 경우를 뭐 두 알을 먹는다던가 그럼 절대 안 되세요. 그때 뭐 비몽사몽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면 이제 시험은 제가 9시부터 시작하니까 최소한 8시 30분까지는 해당된 고사장에 가서 앉아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 그리고 이날 보셔야 될 것들 중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러한 내가 계산 문제에서 틀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가 어떤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오답이 있었던 것들을 가져가셔서 이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금요일 날 하루 정도는 내가 정리했던 것들 중에서 암기가 너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계산을 계속 틀린다. 계산을 계속 오답으로 틀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눈으로 말로써 보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계산 문제는 저희가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를 할 때 이 4에 대한 변수들, 어떤 마늘과 양파에 대한 뭐 뭐였죠? 비례추정지수나 뭐 환산계수가, 어떤 병충해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각각 품목마다 특징들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간단하게 그리고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본인의 어떤 이제 최면을 건다든지 하면서 시험을 안정적으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이제 8회 모의고사를 역시나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먼저 1번에 대한 경우 어떤 용어에 대해서 빈칸의 순서대로 답하시오 해서 용어의 정의는 제가 따로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된 것들 보시되 이 보상하는 손해 파트에서도 유사한 부분들 묶어놨던 부분 있잖아요. 적과전이랑 인상,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좀 유사한 품목에 대한 어떤 정의들 이런 것들 체크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 동상에 대한 부분들도 감귤 파트에 있었잖아요. 감귤 파트에 있었던 내용들이니까 참고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이론설 기재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어떤 위험이나 보험이나 뭐 손해 파트가 이번에 1차에 있었던 내용들이 대거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제가 드렸던 이 요약 자료들 토대로 해서 거기서도 본인이 판단했을 때 통으로 다 서술을 하기보다는 거기서 키워드들 찾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또 여기서 또 기재를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무조건 출제가 되는 이제 보험 기간에 대한 부분이죠. 보험 기간에 대한 부분들. 이때 이 기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니까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이런 변화, 콩이나 팥, 나머지 품목들도 수확을 개시하기 전이었냐, 수확을 개시한 이후냐 그런 식으로 구분을 잘 하셔야 되세요. 저희가 생산비 보장에서는 항상 연습을 했던 게 그거잖아요. 수확을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사고가 났냐에 따라서 어떤 계산 공식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풀이 과정들이 다 달라졌던 부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벼의 경우에도 이 경작불능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해당되는 기간이 출수기가 이 이전에 사고가 났냐 그 이후에 사고가 났냐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보장이 틀려요. 이 출수기 이전에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8월 29일 날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당연히 수확량 조사를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수확량 조사를 하려고 봤더니 피해율이 65%보다 더 커져요. 그럼 이때 사고가 난 걸 가지고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발생을 하면 경작불능 대상이 돼버립니다. 지금 조사한 출수기가 이미 지난 상태 조사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고 발생한 시점이 어딘지 그걸 체크하셔서 만에라도 이때 65%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콩과 팥도 종실 비대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뒤쪽에 있는 마늘에 대한 조기파종 특약, 말 그대로 특약을 가입하는 것 뿐이지 주계약은 일반적인 마늘과 똑같아요. 수확 감소 보장, 그다음에 어떤 뭐 경작 불능 보장 그런 것들도 이런 특약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 특약에 해당되면 특약에 대한 혜택을 보겠지만 특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주계약에 대한 부분들, 이 주계약으로 바로 넘어가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고 난 시점 아니면 그걸 지급하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런 살구나 굴이나 팥은 이제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 또 사료용 옥수수, 또 조사료용표 그런 부분들도 보험 기간을 한번 꼼꼼히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축 재해보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어떤 비용적인 부분들, 이런 단서 조항이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또 한번 보면 세반 비용. 네, 이렇게 재반 비용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뭐 소가 됐든지 돼지가 됐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용물 처분액을 보험 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이 된다. 손해액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 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뺀 게 손해액이다. 그런데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처럼 그럼 이런 부분들은 손해액으로 들어가지 않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그런 단서 조항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한번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손해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손해액에 대한 개념은 말 그대로 계약자가 이제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해당되는 보험 가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 가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당연히 다른 뭐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손해도 역시나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용물 가액 말 그대로 고기를 팔았어요. 고기를 팔았더니 6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자는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거는 40만 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약자는 여기에다가 어떤 이용물에 대한 처리 비용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고기를 어떻게 하고 하면서 뭐 한 5만 원이 들어갔다. 이러한 부분까지는 따로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험 가액에서 이용물을 뺀 금액까지만 손해액으로 인정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보험 가액에다가 잔존물 처리비용, 사체 잔존물 처리비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가축은 만약에 그게 폐사하게 되면 그걸 묻거나 아니면 소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포크레인을 부르든지 아니면 소각장에 가서 그걸 이제 렌더링 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손해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이 합산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산한 게 손해액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고 결국은 또 그리고 잔존물 처리 비용은 반드시 이용물 처분액이 없으면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비례보상도 하고 그다음에 역시나 자기부담금에 대한 적용도 똑같이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신 이러한 비용들은 먼저 구하셔야 되세요. 단서 조항 뭐였죠? 잔존물 처리 비용은 이런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손해액이라는 개념에 접근할 때는 손해액은 말 그대로 이제 보험 가액 자체가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과 어떤 손해액의 10%를 보고 그다음에 잔존물 처리 비용에 대한 실제 비용이 나오면 그 한도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런 폐사 원인에 대한 폭염뿐만 아니라 뭐 축산 휴지나 아니면 정기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왔던 자기부담금에 대한 비율과 그다음에 200만 원이랑 비교해서 더 큰 값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소 200만 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부담금은 모든 비용이 다 플러스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해액이 얼마 나왔다. 잔존물 처리 비용이 얼마 나왔다. 그다음에 뭐 기타 협력 비용 얼마 나왔다.
그다음에 피달릴 의미가 없네요.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비용이 나왔다고 하면 그 비용들을 다 합친 게 결국은 자기부담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합산한 자기부담금과 최종적인 200만 원과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피해 보험 가액인데 폐살 원인이 나왔고 이용물 처분액은 1,200만 원, 300만 원은 계약자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니까 여기서 뺐던 800만 원이 계약자의 손해액이 발생할 거고 이 손해액에 대한 20%가 주어졌네. 20% 하고 그다음에 뭐 잔존물 처리비용은 나오지 않겠죠. 이용물 처분액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200만 원과 비교해서 더 큰 값 20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선정한다. 만약에 반대로 이게 폐사가 됐고 이용물 처분액이 없이 잔존물 처리비용이 있다. 잔존물 처리비용이 있다. 잔존물 처리비용이 만약 100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 사실 이제 보험가액이 2천만 원이니까 손해액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 됐고 그다음에 잔존물 처리 100만 원이었으면 잔존물 처리 비용이 원래는 2천만 원에 대한 10% 한도니까 이거 비교했더니 이게 더 작네요. 그럼 이제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2천만 원에 대한 자기부담금 비율, 그다음 잔존물 처리 비용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 그다음에 이런 비용에 대한 비율은 이 자기부담 비율을 그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자기부담금. 그런데 일반적인 시설에서는 손해액의 10%라고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나와 있던 처리 비용 역시나 그냥 10%로 적용하는 거고 여기 가축에서는 이렇게 자기부담 비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해당되는 자기부담 비율을 맞춰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200만 원, 아니 지금 여기서는 400만 원이에요. 2천만 원에 대한 20%니까 400만 원. 그 다음에 잔존물 처리 비용 이 100만 원에 대한 20%니까 20만 원이네. 그럼 420만 원과 그 다음에 이 폭염으로 인한 200만 원이 나오는 것들 어떤 게 더 크죠? 당연히 420만 원이 더 크잖아요. 그때는 420만 원 빼주겠다. 둘 중에 비교해서 큰 값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조기 파종, 경작불능 보험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은 나머지는 문장에서 나올 거니까 이러한 사고 일자가 기준으로 해서 언제 사고가 났느냐 한 지역 만을 판매 개시 일자 24시 그 이전에 사고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이게 재파종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게 되면 초기 파종 관련된 보험금을 줄 거고 또 식물체 피해율로서 내가 조사를 해서 경작불능으로 가게 되면 이 밑에 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 난 시점에 내가 어떤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 주의해서 잘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월 1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마늘 같은 경우는 수확 개시 시점이잖아요. 수확 개시 시점 이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때 이전까지 사고는 조기 파종에 대한 위험이 발생을 했고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때 평균적으로 심어야 되지만 조기 파종이라고 한 건 더 일찍 심었으니까 그 일찍 심음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면 그 관련해서는 조기 파종 관련된 그 특약에 맞는 그런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기 파종과 관련된 보험금은 네, 조기 파종이 나왔네요. 이 조기 파종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이 경작불능이 됐든지 위쪽에 보면 이거는 이제 재파종과 연관성 있는 조기 파종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재파종은 35%였지만 조기 파종 때는 25%일 거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똑같이 조기 파종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런데 이게 식물체 피해율 65%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일정한 비율을 경작불능과 관련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거다. 그래서 이 경작불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32%, 30%, 뭐 28%, 25%, 25%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10월 12일인데 이쪽에 수확이
개시하기 전에 이렇게 발생을 하였을 때, 그러면 이때는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거냐? 아니면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하거나 아니면 이때 수학 감소 보험금을 이제 지급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비율들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부과하게 돼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시점과 관련돼서 변화, 그다음에 콩이나 팥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주의 깊게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론서에 기재되어 있는 해가림설과 축사에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뭐 해가림설에 대한 뭐 잔가율 20%, 그다음 내용 연수 관련된 부분들, 그런 내용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뭐 답안지로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이론서의 원웨이썰 및 시설 장무 관련된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뭐 제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뭐 부보장 특별약관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그다음 표고버섯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미 작년에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이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답안지 보시면서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서술형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 근데 이제 명확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런 보험료와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보험료에 대한 환급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거나 또 보험료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얼마나 보험료를 부담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이게 해지가 되거나 아니면 환불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 중에서 보험료의 환급 파트도 이제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먼저 문제 보시면서 답을 이렇게 작성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농가 시설 작물 재배 현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이때 저희는 이제 이런 기준들, 이런 시설을 가입할 때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시설로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설로서. 만약에 이런 면적이 있는데 이런 공터가 있고 여기 시설 면적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 면적 중에서 사실 시설 면적은 이게 이 전체 내가 가입하는 면적의 80%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재배 면적은 내가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으니까 이 시설 면적 안에서 50% 이상을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참고 사항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 푸는 것들도 역시나 해당된 내용들 가지고서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당연히 기준이 되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한 번쯤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금액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런 백합이나 그다음에 어떤 카네이션이나 그런 시설 재배하는 경우에는 최소 면적이 200제곱미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최소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지만 백합은 여기서 또 시설 재배 면적이 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였네요. 300제곱미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건지 여기 300제곱미터 있었으니까 근데 최대 보험 가입 금액,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이제 이 부분도 뭐 단일 재배이고 뭐 제주도할가액을 보장을 가입을 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만 그냥 있는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이게 유리온실이나 아니면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경량철골조나 그런 경우에는 5만 원부터 50만 원 한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55만 원, 최대 50만 원 될 거고 그다음에 비율 또한 90%에서 130% 계약자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최소에는 90%, 최대한 130% 이제 이런 것들 간단하게 알고 있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비가림설에 대한 200제곱미터,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300제곱미터 그런 것들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또 아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시험에서 또 유력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대해서 일정하게 가격을 구하거나 아니면 계산된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서울로 보내는 것이 있고 또는 각각 제주도 지역의 농협이나 전국 지역 농협이나 아니면 마늘처럼 뭐 창녕 농협이나 아니면 무슨 의성 농협이나 그렇게 각각 해당된 농협까지 갈 때는 교통비가 안 들어간다, 유통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가 수치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매 가격에서 유통비용을 뺀 그다음에 도매 가격을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통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된 농협에다가 수매를 맡긴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내가 내 동네에다 가는 정도의 경비는 따로 유통비용을 보지 않겠다는 거고, 그런데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그걸 보관하거나 그리고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송 수단이나 그다음에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유통비용이 농가 수출 비율이 들어가는 것들은 서울로 가는 것들. 근데 결국은 저희들 암기할 때 이렇게 서울로 가지 않는 것은 마늘과 그다음에 제주도 지역에 있는 콩나물, 나물 재배용 콩에 대한 부분 이것만 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서울로 다 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내가 2022년도에 심어서 2022년도에 수확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이때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입하기 전에 대한 정보가 작년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전에 대한 정보값들을 불러와야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포도처럼 내가 10월 달에 수확이 다 끝났어요. 근데 가입을 11월 달에 보험을 가입을 하고 다시 또 쭉 내년에 10월 달에 다시 수확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이 가입할 시점에 올해 거에 대한 정보값이 있잖아요. 그럼 이 값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표현한 문장이 가입연도 포함이라는 거죠. 가입연도 포함. 그래서 어떤 고구마나 감자, 그다음에 콩 이런 품목들은 당연히 내가 오래 심어서 오래 수확을 하는 거니까 가입연도 포함이 없고 직전연도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 이런 포도나 뭐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내가 올해 심어서 내년에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올해 가입해서 내년에 수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가입연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상에 전국 지역 농협에 대한 연도별 평균 순매가니까 이걸 이제 농협에 납품을 하였던 가격들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 경우에 농가 수출 비율은 배제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농가 수출 비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봐주시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한 건 없네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풀이 방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도매시장 가격이 8,000원일 경우 킬로그램당 유통비용 구하시오. 아까 뭐 말씀드린 도매비용, 유통비용, 도매비용을 이게 농가 수치 비율인데 이걸 또 반대로 구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여기 8,000원 있고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유 있을 거고 8,000원이 87.5%다. 이제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쪽 넘겨보고 하면 단체 나옵니다. 당연히 양변에다 8,000원을 곱하면 양변에 8,000원을 곱한 다음에 이거 바꾸면 되겠네요. 이게 아마 7,000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유통비용은 8,000원에서 얼마를 빼야 7,000원이 될까요? 네, 그럼 답은 당연히 1,000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